말수가 적은 설계자 차철민의 숨겨진 이름, 그리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청년 이지혁의 끈기 있는 마음이 보양건설의 100억 투자와 AP그룹의 매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차철민을 쉽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고 대표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투자 일정이 틀어진 날에는 누구보다 먼저 위험 목록을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팀이 어수선한 날에도 표와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어느 밤 이지혁의 어깨가 무너질 듯 보이던 순간 그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위로나 과장은 없었지만 균형을 세우는 힘이 그 한마디에 있었습니다. 그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수를 미리 생각해 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흔들리면 신호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식당 구석에서 헤드폰을 끼고 숫자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거래의 속도, 사람이 멈추는 지점, 보고서 빈칸의 의미. 파형이 어긋나는 순간 어디에서 무엇이 새는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조용한 사람이 AP그룹 회장 차정호의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름을 숨겼습니다. 이름이 앞서면 대화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지혁은 늘 정면을 택했습니다. 성과를 나눴고 실패가 벌어지면 남을 탓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다시 그렸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늘 같이 일하는 사람의 하루부터 보았습니다. 아침에 앱을 켜는 손가락, 낮에 점주가 확인하는 화면, 밤에 기사가 받는 알림. 작은 불편을 먼저 고치려 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은 자주 말했습니다. 산을 오르기 시작했으면 기어서라도 넘어가라.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주저앉지 마라. 잔소리 같던 말이었지만 그 문장은 이지혁의 가슴에서 오래 타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보양건설의 100억이 영신컴퍼니로 흘러갔다는 속보가 떴고 사무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계약서의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돈의 길은 이미 다른 곳으로 꺾였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멍하니 봤고 누군가는 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지혁은 책상 모서리를 잡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정말 끝난 걸까? 그러나 포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화이트보드에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무엇이 남았나? 누가 결정하나? 그때 파일 처리 닫히는 소리가 났고 차철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위로 대신 증거의 흐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보양건설에서 영신컴퍼니로 돈이 옮겨간 뒤 영신컴퍼니 내부에서 이상한 바깥 송금 시도가 있었습니다. 승인 시각의 미세한 어긋남, 기록의 빈칸, 소액을 나눠보내는 반복. 조작은 늘 작은 곳에서 꼬였습니다. 차철민은 표를 정리해 곧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양건설 재무팀이십니까? 기사의 투자금 일부가 영신컴퍼니에서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간 정황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놀란 숨소리가 지나가고 곧 침착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는 결제자, 접속기기, 승인 경로를 한눈에 보이게 묶어보냈습니다. 말보다 데이터가 앞서가게 했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이 닫히자 이상철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들었다. 잘 버티고 있느냐? 이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니 속이 시원하신가요? 이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이 맞는데 시원한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다만 정면으로 부딪혀라. 믿져야 본전이다. 충고가 아니라 선언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내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피하지 않는다. 만나러 간다. 이유를 설명한다. 기회를 청한다. 다음 날, 이지혁은 AP그룹 본관 로비에 섰습니다. 리셉션 앞에서 예의를 지키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업계 동료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직원은 규정대로 답했습니다. 오늘은 면담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대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색 코트를 걸친 남자가 나왔습니다. 차철민이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마주쳤고 차철민은 작은 흔들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이쪽 프로젝트를 도운 적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그리고 한 줄. 회장님은 사람을 정확히 보시는 분입니다.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보양건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차철민이 보낸 표와 기록은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영신컴퍼니가 중간에서 자금을 빼돌렸다는 결론에 이르자 대표는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맘대로 집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조사 협조와 내부 통제 강화가 함께 적혔습니다. 몇 시간 뒤 속보가 떴고 휴대폰의 짧은 진동이 이지혁의 눈빛에 불을 켰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AP그룹 회장실에서는 부자 사이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차정우는 아들의 눈에서 오래된 고집을 보았습니다. 너는 음악을 하면서 왜 회사를 걱정하느냐? 차철민은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 보입니다. 저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숫자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차정우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날 회장에게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단계 인수 제한. 현재 52%를 마련했고 1년차 15%, 2년차 25%, 3년차 10%를 순차 인수하겠다는 안. 3년간 자신을 고문으로 모시될 약속을 못 지키면 원상복귀하겠다는 단판. 처음엔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사업은 돈이지. 48%를 포기하고 3년을 기다릴 이유가 있나? 그러나 그는 곧 사람을 먼저 보자. 던 젊은 날의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라는 오래 묵은 자기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택했습니다. 연기처럼 보였던 그날의 침묵은 사실 결정으로 가는 확인 절차였습니다. 이틀 뒤 맘대로 집으로 보양건설의 미팅 제안이 도착했습니다. 내부 정리, 사업 방향 재검토, 100억 재논에 이지혁은 가문 끝 첫비처럼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투자가 돌아왔다고 다 풀리는 건 아니다. 다음 사는 AP그룹이다. 한 사람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믿음은 말보다 결과로 전해집니다. AP그룹은 내부 시험을 마친 뒤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장은 로고와 선물을 미리 준비해 두었고 이젠 내 회사가 아니야 라는 한 문장으로 결론을 밝혔습니다. 인수 주체는 AP. 계약은 확정. 현장에서는 AP 키친이 설치되고 이 주방 가구 AS는 AP 본사에서 책임집니다. 라는 안내가 따라붙었습니다. 축배는 짧고 분명했습니다. AP를 위하여. 이지혁 대표에게 축하가 건너갔고 그제야 모두가 시험의 끝을 실감했습니다. 이지혁은 팀 일정을 다시 짰습니다. 영업은 보양건설 재협상에 집중하고 기획은 제품 흐름을 사용자 이야기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화면을 덜고 꼭 필요한 동작만 남겼습니다. 엔지니어는 숫자 뒤에 숨어있던 생활의 불편을 찾아 고쳤습니다. 알림이 몰리는 시간대, 접속이 끊기는 지점, 글씨가 작은 화면. 회의는 짧아졌고 문서는 간결해졌으며 지역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파는 게 아니라 함께 갈 방향을 제안합니다. 짧지만 중심을 잡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사이 차철민은 보이지 않는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영신컴퍼니의 유출 흔적은 어딘가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이 AP그룹 안에 느슨한 고리에 묻히지 않도록 보안과 준법을 함께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권한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고 로그는 자동으로 남게 했습니다. 누군가를 겨냥하지 않고 시스템의 구멍부터 막았습니다. 표적이 생기면 방어가 공격으로 변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아니라 정리를 택했습니다. 정리는 공격보다 오래갑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로비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이지혁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회장님이 사람을 정확히 보신다는 말입니다. 차철민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직접 뵙게 되실 겁니다. 그때 숫자보다 먼저 사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팀의 하루를요. AP그룹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하루의 설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약속된 날, 이지혁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자기소개는 짧게, 팀의 이야기는 길게. 고객센터의 하루, 개발자의 고민, 기획자가 버린 화면, 새벽 배송 기사의 반복 오류, 그 오류를 어떻게 고쳤는지, 그리고 무엇이 돌아왔는지. 말마다 사례를 붙여 말만 남지 않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낮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합니까? 돈이라면 더 쉬운 길이 있을 텐데.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드는 일이 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편리함이 오래 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를 다시 접어넣었습니다. 이미 답은 냈고 계약서는 처리 중이었습니다. AP는 인수인으로서 책임을 명확히 했고 현장 AS부터 고객 동선까지 직접 챙기기로 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은 시끄러웠지만 중요한 것은 길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지혁은 팀을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를 지킵니다. 사용자의 하루를 바꾸는 작은 동작, 말보다 결과, 파트너를 동료처럼.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할 일을 들고 흩어졌습니다. 고객센터 통화를 다시 듣고 배달 경로를 다시 그리고 글씨 크기를 다시 키웠습니다. 그 즈음 이상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뉴스 봤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잊지 마라. 산은 끝날 때까지 산이다. 이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차철민의 하루도 길었습니다. 회의록 시간을 맞추고 보고 순서를 줄였고 메시지의 타이밍을 조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의 아버지인지, 어디까지 영향력이 닿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무엇이 바뀌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말하면 대화가 흔들린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다. 침묵이 가장 강한 언어였습니다. 첫 합동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AP그룹 인수주체, 보양건설, 맘대로집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보고는 사용자 하루 이야기로 시작해 데이터 흐름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비용과 일정이 붙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다음에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책상 위 숫자보다 거리의 공기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일정이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현장의 이틀은 길었습니다. 새벽에 뛰는 기사, 오후에 바쁜 점주, 밤에 공부하는 학생, 아침에 준비하는 시니어를 따라다니며 고칠 점을 쏟아냈습니다. 알림 시간을 나누고 버튼 흐름을 단순하게 했고 안내 문장을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개발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고 기획자는 군더더기를 덜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색 대비를 조정하고 데이터 담당자는 오류 시간대를 세분화했습니다. 이지혁은 목이 쉬어도 말의 온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그 말은 이미 체결된 계약의 사후 확인이었고 현장의 약속으로 다시 굳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 사이의 비밀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이지혁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제가 회장님을 만나야 한다는 걸요? 차철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차정우 회장의 아들입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이곳에 왔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방법이 꼭 제가 아버지를 이어 회사를 받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음악에서 배웠습니다. 좋은 합주는 누군가의 독주가 아니라 서로의 숨으로 완성됩니다. 저는 대표님이 그 합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퍼즐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조용히 났습니다. 그해 겨울, 첫 공동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사용자의 이동 시간이 줄었고 점주의 매출은 일정 구간에서 안정됐고 배송 오류는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에 불필요한 야근이 줄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지혁은 숫자를 길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장의 목소리를 짧게 전했습니다. 새벽에 덜 뜁니다. 재고를 덜 버립니다. 알림을 덜 확인합니다. 글씨가 커져 눈이 편합니다. 회장의 문장은 부드러워졌고 AP의 AS는 현장에서 더 빨라졌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3가지 운영 원칙은 생활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용자 가치 지표는 숫자와 한 줄 소감이 함께 기록됐고 데이터 윤리는 기능을 만들 때마다 처음부터 검토됐습니다. 실패 공유 회의는 분기마다 열려 이번 분기의 가장 큰 배움과 다음 분기에 가장 먼저 고칠 일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문서는 짧지만 힘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2사람은 잠깐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발걸음은 일정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처음 로비에서 배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은 사람을 정확히 보신다. 그 말 덕분에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차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말은 줄이고 들을 것을 더하자. 그러면 꼭 들어야 할 말이 보입니다. 구름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돌아도 도착합니다. 둘은 같은 말을 다른 마음으로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이야기는 큰 반전이 연달아 터지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일상을 고치고 정리한 것이 쌓여 방향이 되는 과정입니다. 빠르게 보이는 길이 늘 옳은 길은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이 더 안전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름보다 원칙을 앞세우고 말보다 실행을 앞세우며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